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강한 멘탈을 갖는 법. 이 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성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플라시보 효과라고 혹시 아세요? 플라시보 효과? 그냥 의사가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은 어떤 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는 그 약이 그냥 사탕, 첨가물에 불과한데 그 약을 한 100명에게 나눠줬을 때 20% 정도가 낫는 효과를 간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몸은 자생적으로 이렇게 면역력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고치고 나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잘 조절을 할 수 있고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또 난관도 헤쳐나가고 단단한 결심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저는 강한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입니다. 멘탈의 연금술. 자, 일단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유명하신 분이죠. 보도 세퍼. 난독증으로 낙제를 겨우 면한,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지 않았나 봐요. 26살에 파산 선고, 어쨌든 신용 불량이 됐었고. 자, 그런데 멘토를 잘 만나서 펀드와 주식으로 성공해서 30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투자나 사업가의 길을 걸은 게 아니라 일단 세계적인 머니 코치로 강연도 하고 책도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7권의 저서를 냈었고 우리에게 익숙한 책은 보도 세퍼의 돈,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보도 세퍼의 성공 전략,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멘탈의 연금술, 이렇게 4가지 책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책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3가지 큰 장애물이 나오게 됩니다. 3가지 큰 장애물이. 자, 첫 번째, 포기하고 싶은 유혹. 둘째, 그 길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자, 이거는 누구나 갖게 되는, 마주치게 되는 사항이고요. 자, 성공과 실패는 이 3가지를 얼마만큼 잘 컨트롤하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 내용 하나씩 제가 공감했던 부분을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의 뜻을 이루는 법,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법. 뭔가를 시작할 때 과감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이걸 시작했으면 처음부터 끝을 본다고 그런 마음으로 좀 시작한다는 겁니다. 끝을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목표 달성을 이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대담하게 시작하고 끝을 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실행하고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포기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 과감하게라는 말을 왜 쓸까요? 전 과감하게라는 말이 과연 준비가 100% 되었을 때 쓰는 말인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한 70에서 80%가 준비가 되었어도 나머지 20, 30%는 채워갈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저는 과감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다고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도 이걸 시작했으면 끝을 보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이 성공이랑 좀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런 모드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이거는 경매 물건을 제가 접했을 때, 어떤 상가를 접했을 때 물건을 보고 나서 이게 100% 해결 방안을 다 알고서 들어가지가 않아요. 제가 한 70에서 80% 아니면 제가 이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잘한 거를 다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부동산 가치를 좀 만들어내는데, 다른 사람들이 망설이는 타이밍은 100% 다 문제 해결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7, 80%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매입하고 나머지는 부딪혀서 좀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을 좀 더 잘 받고 단독으로 받고 좀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경매나 부동산 할 때도 이걸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티는 자가 이긴다. 누구나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이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존버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존버. 그냥 무조건 버티는 사람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도 아마 가장 강조하는 거는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라. 그러면 마법 같은 도약이 일어날 것이다. 자, 행크 들어왔으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크 들어가서 나가는 걸 포기하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 여기서 또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버티는 기간에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조금 안 나오게 되면 바로 돌아서거나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뭔가 결과를 맨 처음에 얻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버티는 것에 집중하라. 그리고 버티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힘이 붙고 그 힘이 붙으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할 때 원래 보통 사람들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본인의 다짐을 포기를 합니다. 버티는 데 집중하라고 하는 부분은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게 되면 대부분 다 좋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틴다는 게 막 5년,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했을 때 2년, 3년 최소한 이 기간은 버텨내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하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만들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버티게 되면 이미 다른 사람보다 조금 고수의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해도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번 거 제가 책을 보면서 꿈보다 해몽이 더 좋네?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보드 셰퍼 저분 저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정말 잘 풀어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네,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내용들이 대부분 좀 이어지고 이 결이 같습니다. 자, 생각이 행동을 만들면 안 된다. 언제나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지만 여기서 하는 얘기는 자, 오랜 생각 끝에 나온 행동은 장고 끝에 악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 할까 말까?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그 타이밍을 놓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들어갔을 타이밍에는 그때는 또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하고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장고 오래 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문제점이 100%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공한 걸 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아요.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른 걸 보고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주식이 너도 나도 다 오른 걸 보고 들어가면 안 좋아요. 그거보다는 일어나지도 않을 작은 문제들을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나아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자, 다음. 자,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자, 이 책에서는 이 얘기를 하면서 원래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른 해결책은 뭐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화재가 나면 도망치고 맹수가 나면 도망치고 그리고 사람 자체는 원래가 도망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과거의 생존 전략이었지 현대 사회의 생존 전략이 아닌 거예요. 성공인의 반대말은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제가 엑시트 책에서도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먼저 부딪혀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문제 먼저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는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도망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나오면 자꾸 이거를 피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오직 생존만이 목표인 사람에게는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도망치는 건 자신의 미래에서부터 도망치는 거고 제 아무리 잘 도망친다 해도 결국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일 뿐이다.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대중, 평범함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더 강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성공을 얻는 최선책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피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이게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서 화재가 났을 때 남들 다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백화점을 세웠던 그 미국인 분도 있었죠. 오히려 그 화재에서 불타지 않고 남았던 알루미늄을 가지고 리무어 여행 가방을 만들어서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던 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오히려 그거를 피하지 말고 거기에서 해결하려고 하세요. 도망치고 퇴사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 잘 들어요. 퇴사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자신의 일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행크 직원분들도 엑시트 하셔야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돈 많이 번다고 회사를 나가진 않아요. 돈을 많이 벌면 회사 다니는 게 부담이 없어지죠. 그냥 편해지죠. 저를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더 편하게.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 될 만한 이유를 찾아라 합니다. 긍정론자, 비관론자,
처음부터 타고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애기 태어났는데 이게 긍정론자네. 애기가 그냥 얘는 부정론자야. 그냥 비관론자야. 이거 없단 말이야. 나중에 그런 환경에서 긍정과 비관은 후천적 환경과 경험의 산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적었는데 여기도 있더라고요. 노력과 훈련으로 얼마든지 이런 긍정 모드, 성공인의 모드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 될 이유를 습관적으로 찾는 사람은 계속 안 될 이유만을 찾고, 긍정주의자들은 될 이유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뭔가 좀 시장이 안 좋아지면 바로 막 비관론자, 거봐 내가 떨어진다고 했잖아, 이제 사면 안 돼, 그냥 안 되는 이유 막 그냥 수천 가지를 가서 봐봐 이제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항상 이런 위기의 시기가 왔을 때 이거는 다시 또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나아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비관론자들은 꼭 그때 되면 짠 하고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비관론자분 중에서 부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해가지고 그때 그 책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 책 읽었던 사람들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했잖아요. 왜냐면 대폭등을 했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될 이유를 찾는 것도 수만 가지고 될 이유를 찾는 것도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 항상 언제나 긍정이 승리하고 긍정이 좋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부자의 말만 듣고 성공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여러분도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연한 사고를 가져라. 이거는 저도 얼마 전에도 또 칼럼 썼고 강조하는 부분이죠. 자, 진짜 강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그리고 목소리도 S 높이지 않는다. 나 오늘 목소리 좀 올렸는데 알겠습니다. 목소리 좀 조절할게요. 타인의 말을 경청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을 가지고 있다. 진짜로 강한 사람이 왜 부드러운지 아는가? 유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하면, 즉 겸손하다고 하면 늘 다른 사람들 말에 경청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겸손, 그 다음에 유연함이에요. 왜냐면 내가 정답은 지금 잠깐 정답인 거지 이 정답이 평생 정답 아니거든요. 세상이 계속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정답으로 평생 정답을 맞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대에 생각했던 정답이 30대에서도 정답이었어요? 아니에요. 정답은 계속 바뀌어요. 이 개인의 가치관도 바뀌는 거고 환경도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평정심은 최고의 능력이다. 이 말도 저는 공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기회만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하고 같아요. 똑같은 좌절, 두려움, 고통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남다른 능력이 있을 거야. 재능이 있을 거야. 통찰력이 있을 거야. 이것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 극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정심, 침착한 평정심. 그것 때문에 내가 휩싸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대부분의 성공은 어제까지 실패라고 불렸던 것들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그 모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만약에 직원이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해요.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좀 분석을 하고 침착하게 해 나가려고 해요. 내가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지 그 상황에서 엑시트하기가 정말 좀 괜찮은데, 내가 흥분했을 때는 정말 쉬운 문제도 안 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인생은 절대 만만해지지 않는다. 유일한 전략은 당신이 더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멘탈이 강하게 되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발생할 많은 문제들을 무난하게 잘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엑시트 측에서 강조했던 송사무장의 강한 멘탈을 갖는 법, 일단 4가지 정리해드린 거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일이든 된다라고 가정하에 시작한다 그랬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은 저는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제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해요.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생각하고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차 사고가 났으면 어우 아직 몸은 성하네. 차는 고치면 되지. 늘 제 기분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좋은 문제는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최대한 긍정으로 해석하면서 내 기분이 다운되거나 디프레스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성공은 자신을 잘 리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멘탈에 관한 책 보시고 또 엑시트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이런 칼럼들도 읽어보시면서 자기만의 훈련으로 후천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한번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